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40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간섭을 수정하는 방법과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탕 화면에 저장을 했었던 교재 첨부 파일 폴더에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 지난 시간에 저장을 했었던 경첩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개의 부품을 조립을 했습니다. 부품과 부품이 잘 조립이 됐는지 간섭이 발생하진 않는지 간섭 탐지를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위쪽에 평가 도구 모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섭 탐지 클릭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선택 부품을 보면 경첩 조립품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계산을 클릭을 할게요. 그 아래쪽에 간섭 결과를 보겠습니다. 간섭 1, 간섭 2, 간섭 3, 총 3곳에 간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간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 화면에 어느 부분에 간섭이 발생이 됐는지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그리고 간섭 1,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부품과 어느 부품에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불간섭 부품, 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작업 화면에 보여지는 부품의 시각적인 모습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숨긴 상태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간섭 1에 해당하는 경첩 핀, 너트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모두 숨겨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섭하는 부품만 정확하게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간섭 2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간섭 3. 총 3곳에 간섭이 발생했는데요. 간섭 1은 경첩 핀과 너트의 나사부에 간섭이 발생이 되었고, 간섭 2와 간섭 3은 경첩 핀과 베이스의 이 구멍과 그리고 축 부분이 맞닿는 부분에 간섭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립 후에 간섭이 발생한 거죠. 교재 42페이지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여기에 필기를 해 놓으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볼트와 너트의 실제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볼트와 너트의 절반을 뚝 잘랐을 때 그 잘라낸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실제 형상을 보게 되면 볼트와 너트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나사의 산이라고 하고 들어간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모델링을 할 때에는 실제 형상처럼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모델링 형상을 이 실제 형상처럼 뾰족뾰족하게 모델링을 한다면 모델링을 하기도 어렵고 이 복잡한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산 작업이 진행이 되어 그러면 엄청 버벅이고 느려지게 됩니다. 이 실제 형상처럼 모델링한 볼트와 너트를 조립품 그리고 도면에 사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작업이 더 느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에는 실제 형상처럼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간략하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볼트와 너트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면 볼트는 이 바깥쪽 부분을 직선의 형태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너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 부분을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이 너트와 볼트를 서로 조립을 했을 때 이 영역, 실제로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부에 발생하는 간섭은 모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연습 도면을 통해서 조립품을 생성을 하게 될 건데요. 이처럼 나사부에 발생하는 간섭은 모두 무시하도록 할게요. 다시 솔리드웍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간섭 1번, 나사부에 발생하고 있는 간섭이죠. 그럼 간섭 1번은 무시를 해도 된다고 했었죠. 간섭 1번 무시하겠습니다. 무시 클릭. 그러면 간섭 2번과 간섭 3번은 조립부에 발생하는 간섭이니까 이 간섭이 왜 발생했는지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두 부품이 서로 조립이 되어 있다면 간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디자인 트리를 확장시키고 먼저 경첩핀 부품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첩핀 오른쪽 버튼, 그리고 부품 숨기기. 그러면 작업 화면에 경첩핀이 숨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평가 도구 모음에서 측정 클릭을 하겠습니다. 현재 간섭 탐지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측정 기능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섭이 발생했던 부분에 이 구멍의 직경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멍의 지름은 19mm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경첩핀 오른쪽 버튼, 부품 표시 클릭을 하고, 그리고 베이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첩핀의 원통면을 클릭을 해서 측정을 할 건데요. 지금 또 다른 부품으로 인해서 해당 면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경첩 오른쪽 버튼, 이 부품도 마찬가지로 숨기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해도 측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결과 경첩핀 클릭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원통면 클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측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 파란색 창을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이 원통면 다시 클릭을 할게요. 이 핀의 직경이 20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측정 결과를 보면 왼쪽의 베이스 구멍의 지름은 19, 오른쪽 경첩핀의 지름은 20, 약 1mm의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부품을 수정을 할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경첩핀을 수정을 한다면 더 작은 크기의 표준 규격품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베이스를 수정을 해야 된다면 베이스의 구멍의 크기를 크게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베이스 구멍의 크기를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측정 끄고 간섭 검사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화면을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간섭을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섭이 발생한 부품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파트 열기, 파일을 열어서 간섭이 발생한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이 조립품상에서 간섭이 발생한 부품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파트 편집을 클릭을 해서 조립품상에서 부품, 파트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해당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투명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왼쪽의 디자인 트리를 보게 되면 해당 부품은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부품 편집 종료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이처럼 또 다른 부품들의 조립분의 관계를 파악을 하면서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습 초반에는 이 또 다른 부품들의 선에 의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못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초반에는 이 파일 자체를 열어서 수정을 진행을 할게요. 우측 상단에 부품 편집 종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파란색 부품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파트 열기 클릭을 하겠습니다. 파일 자체를 열었어요. 왼쪽 면을 클릭을 하고 스케치 도구 모음에 스케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스케치를 할게요. 정확한 이 원의 중심, 일치, 원 그리고 치수. 이 치수의 크기는 21. 그리고 피처, 돌출 컷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관통으로 하겠습니다.
이 뒤쪽 부분까지 모두 잘려나가도록 할게요. 돌출 컷 기능으로 이 20일에 해당하는 원의 영역을 제거를 할 건데요. 여기 이쪽 면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돌출 컷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일부분의 형상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클릭을 하고 닫겠습니다. 모델링 형상을 수정을 하게 되면 재생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클릭을 할게요. 재생성을 하게 되면 부품에 수정한 내역들이 이렇게 조립품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재생성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위쪽에 신호등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재생성이 진행이 돼요. 부품을 수정을 하고 조립품으로 왔더니 이처럼 동심 조립 구속 조건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나옵니다. 파일 전체에 오류가 발생했고 경첩 핀에도 오류가 발생을 했고 메이트 구속 조건을 한번 볼게요. 동심 4, 3번 베이스 부품과 4번 경첩 핀에 조립 구속 조건에 오류가 발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품을 조립을 할 때 추가적인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 조립품을 이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할 때 그 도면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오류가 발생한 이 조립 구속 조건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교재 51페이지에 조립품의 오류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립품을 생성을 할 때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립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따라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립품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오류의 원인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류의 원인은 기존의 요소가 제거가 되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이트,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할 때 이 원통면과 이 원통면을 선택을 해서 중심축과 그리고 중심축을 동심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수정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했었던 이 면이 제거가 되었어요. 제거가 되었다면 솔리드웍스는 그 제거된 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빠진 면이라고 해당 면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처 편집에서 제거가 된 요소를 또 다른 요소로 재선택하면 됩니다. 제거가 된 면 대신에 대체할 면을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볼게요. 조립 구속 조건을 초과 적용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선택을 해서 각도 값을 입력을 해서 각도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면과 이 면은 이 각도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추가로 메이트,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는데 이 면과 이 면을 일치시키는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어요. 이미 이 면과 이 면은 각도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면과 이 면의 일치 구속 조건을 추가를 한다면 이 구속 조건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때에는 초과된 구속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당 구속 조건을 삭제를 해주면 이렇게 오류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립품을 생성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기존의 요소를 제거를 했을 때 면과 면을 선택을 해서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는데 해당 면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거된 면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립 구속 조건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를 재선택을 해주게 되면 오류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립 구속 조건을 초과 적용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면과 이 면을 선택을 해서 면과 면의 각도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할 때 이 면과 면을 일치를 시켰어요. 이미 각도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일치로 초과로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한다면 이 조립 구속 조건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과로 적용된 구속 조건을 삭제를 하게 되면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간단하죠? 대부분 조립품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조립품을 만들다가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솔리드웍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류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류 찾기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에서 오류가 발생한 동심사 조립 구속 조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피처 편집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이트 선택에서 처음에 선택했던 두 개의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빠진 면을 선택을 하고 대체할 면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베이스의 면이죠. 그러면 베이스의 이 바깥쪽 면, 바깥쪽 원통 면을 클릭을 해서 이 베이스의 중심축이 인식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경첩핀의 중심축, 베이스 구멍의 중심축, 동심으로 구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그러면 오류가 해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평가에서 간섭 탐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계산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아까는 간섭 1, 나사부, 그리고 간섭 2와 3, 조립부 3개의 간섭이 발생했는데 간섭 수정을 통해서 간섭 2, 간섭 3, 조립부의 간섭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의 간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사부의 간섭은 무시를 한다고 했었죠. 무시를 한다면 이 조립품에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부품들은 완벽하게 조립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확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잠깐 멈춰 놓으시고 교재 4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보다는 교재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았던 것을 바탕으로 복습을 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복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호환 및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